올해 어머니의 날은 착한 애들만 모여서 할 거야. 너는 건너뛰어도 돼. 그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겼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됐니? 내 언니처럼 왜 못해?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어머니의 날, 가족의 날, 나를 제외한 채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미소가 내 입가에 맴돌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다. 그 미소는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상, 언니의 성공적인 삶,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님, 언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썩음의 중심에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성적이 떨어지며 결국 대학을 중퇴한 나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겼고 나를 멀리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다. 이게 가족이야. 참아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은 쌓였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머니의 그 말을 떠올렸다. 너는 건너뛰어도 돼. 그것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냥 불필요한 존재. 그리고 깨달았다. 임랭 콩 큐도옥 AI. 내가 참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변할까? 언니가 나를 인정할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 편안해질 뿐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위선을 유지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관찰부터. 어머니의 일정을 메모했다. 매주 수요일, 교회 모임. 금요일,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의 수다. 언니의 SNS를 팔로우했다. 그녀의 화려한 삶, 해외여행, 명품 가방, 완벽한 남자친구.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아버지와의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 그것은 가족 비밀이었다. 언니도 마찬가지. 그녀의 성공 뒤에는 부정직이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상사의 비리를 덮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커피숍에서 기다리며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엿들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어머니의 교회 모임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냥 씨앗이었다. 어머니는 불안해졌다. 모임에서 웃음이 줄었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불안이 나의 고통을 조금씩 씻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이게 옳은가? 밤에 혼자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언니에게는 더 세밀하게 접근했다. 그녀의 남자친구, 준호. 그는 변호사였다. 나는 그를 만났다. 우연히
그녀의 SNS를 통해 알게 된 바에서 대화를 나누며 언니의 비밀을 슬쩍 흘렸다. 언니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대요. 상사 문제로 준호는 호기심을 보였다. 나는 그 호기심을 키웠다.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언니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됐다. 왜 이렇게 피곤해? 동료가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바빠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복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내 눈빛이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 나는 아직 인간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가족 모임을 더 자주 열었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이용했다. 아버지는 당뇨가 있었다. 나는 의료 기록을 알아내 어머니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병을 숨기면 안 돼요. 가족을 속이지 마세요. 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언니와 상의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존재였으니까. 이제 복수는 가속화되었다. 나는 법을 이용했다. 언니의 회사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노동부에. 그것은 작은 비리였지만 충분했다. 언니는 조사를 받았고 승진이 미뤄졌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너 최근 이상해. 하지만 나는 태연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살아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였다. 멈춰야 해. 한 번은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다. 너는 건너뛰어도 되와니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학교에 익명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그 선생님, 과거에 스캔들이 있었대.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의 옛 연인, 지금은 유명한 사업가. 나는 그를 찾아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놀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 만남은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왔어. 어머니는 불안에 떨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약국에서 그녀를 봤으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게 습관이 됐다. 이게 재미있어? 스스로 물었다. 아니, 재미가 아니었다. 그냥 필요했다. 내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 언니는 더 힘들어졌다.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고 준호와의 관계가 흔들렸다. 나는 준호를 만났다. 다시. 언니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줬다. 언니의 메일, 회사 비리를 숨긴 흔적. 준호는 화가 났다. 왜 나한테 말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친구로서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복수였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갔다. 왜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가족이잖아요.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봤다. 언니의 피곤한 눈, 아버지의 무표정. 대화는 어색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겠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그들의 불안을 봤어. 그것이 나의 힘,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게 나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마우 산가 커졌다. 복수를 멈추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기어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다. 학부모가 소문을 듣고 항의했다. 선생님의 과거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에요. 어머니는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집에서 울었다. 언니가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언니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가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SNS를 통해. 언니의 게시물, 슬픈 이모지. 힘든 날 유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이용했다. 그는 공무원 시절 작은 부정을 저질렀다.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과거의 비리를 조사하세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전화가 왔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느껴졌다. 가족은 이제 파탄 직전이었다. 어머니는 약에 의존하고 언니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어. 내 정신은 피폐해졌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었다. 왜 이렇게 됐지? 거울을 보며 물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친구 한 명이 걱정했다. 너 괜찮아. 나는 웃었다. 응, 그냥 바빠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인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했다. 다음 타겟은 어머니의 명예. 그녀의 교사상을 노렸다. 매년 받는 상,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과거 스캔들을. 그리고 상 심사위원에게 보냈다. 이 사람을 제거하세요. 어머니는 상을 놓쳤다.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너지. 이 모든 게 그녀의 눈에 분노가 있었다. 나는 태연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울었다.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봤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나의 일부가 됐다. 입원한 어머니를 보러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왜 왔니? 약한 목소리. 나는 앉았다. 걱정돼서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모든 게 엉망이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일까요?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나의 작품.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게 나야. 그 생각이 스쳤다. 도두. 멈출까?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꿨다. 너처럼 안 착한 애 때문에 이런가 봐. 여전한 비난. 그 순간 분노가 되살아났다. 계속해. 언니는 조사 중이었다. 그녀는 똑똑했다. 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 메시지들. IP를 추적할 수 있어. 그녀는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헤어졌지만 아직 연락이 닿았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전화를 엿들었다. 우연히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제 복수는 게임이 됐다. 그녀가 나를 의심하면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VPN을 사용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했다. 이게 위험해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수익기는 변형됐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버릴 차례. 아버지의 제보가 효과를 발휘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과거 사건 조사. 아버지는 패닉.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제 산산조각. 어머니는 퇴원했지만 집에 머물렀다. 언니는 직장에서 압박.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숨겨진 마이크로. 그 녹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 때문에 우리 삶이 망쳤어. 처음부터 없었으면 언니가 동의했다. 맞아, 엄마, 그 말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임랭은 끝났어. 다음 단계는 사회적 고립.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선생님, 가족을 버린 댐 친구들이 멀어졌다. 어머니는 외로워졌다. 왜 다들 안 와? 그녀의 일기. 나는 그것을 봤다. 몰래 집에 들어가서. 언니에게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대.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고립됐다. 이게 내 짓이야. 그녀가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부정했다. 증상 있니? 내 내심은 갈등. 이게 너무 잔인해. 한밤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이게 나의 저스티스. 그들은 가족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혀.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 내 문제일 수 있어.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애일까? 나는 준비했다.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사진을 찍어 올렸다. 휴가 중.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있었다. 그림자처럼. 복수의 가격. 내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우울. 의사를 찾았지만 가지 않았다. 이게 끝나면.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다시. 솔직히 말해 그녀의 눈에 절박함. 나는 웃었다. 뭐. 그 순간 그녀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이 메시지들, 내 스타일이야. 긴장됐다. 이게 위험해. 하지만 나는 반격했다. 그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회사에서 훔친 데이터. 그것을 익명으로 공개했다. 그녀는 해고됐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다시 2번.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이제 만족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아무 말 없이 나왔다. 해고된 언니는 무너졌다.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SNS를 삭제했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아파트 밖에서 그녀의 눈물, 창문을 통해 보였다. 이게 나의 승리요.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도 인간이야. 아버지의 조사는 진행됐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준호였다. 아이러니. 준호는 언니와 헤어졌지만 돈 때문에 도왔다. 나는 그를 만났다. 도와줄게. 거짓말. 대신 더 많은 증거를 줬다. 아버지의 비리 더 있어. 아버지는 포기했다. 유죄 인정, 벌금형. 가족의 재정은 흔들렸다. 집을 팔아야 했다. 어머니는 퇴원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말.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타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과거 스캔들을 언론에 제보. 기자가 왔다. 익명 제보 기사가 나왔다. 유명 선생님의 숨겨진 과거. 어머니는 사회에서 매장됐다. 친구들, 동료들 모두 떠났다. 언니는 해외로 도망쳤다. 새 삶을 시작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상처는 깊었다. 가족은 해체됐다. 아버지는 혼자 살았고 어머니는 고립.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만족. 아니. 그냥 공허. 이게 나의 인생. 내 변화. 이제 나는 냉정했다. 감정이 메말랐다. 사랑이란 뭐야? 물었다. 대답 없음. 한 번 어머니를 만났다. 길에서. 너였구나. 그녀의 눈에 증오. 나는 고개 끄덕. 네. 그녀는 울었다. 왜? 너희가 날 버렸으니까? 그 후 나는 멀어졌다. 새 직장, 새 삶. 하지만 밤마다 악몽. 그들의 얼굴. 복수의 가격. 내 영혼. 언니가 돌아왔다. 복수할게. 그녀의 메시지. 이제 게임은 반대. 긴장됐다. 그녀는 똑똑했다. 나의 약점을 찾을 터. 나는 준비했다. 더 깊이 숨었다. 언니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녀는 나의 직장을 알아냈다.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나는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물었다. 문제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게 되돌아오네. 어머니도 가담했다. 딸이 날 괴롭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왔다. 조사받아야 해.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 없음. 하지만 스트레스. 아버지는 중립. 그만해.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중퇴 이유. 마약, 거짓 소문. 나는 반격. 그녀의 새 직장을 알아내. 제보. 전쟁이 됐다. 내 심리는 피폐. 이게 끝나지 않아. 도두. 멈출까? 하지만 아니. 마지막 대결. 언니와 만났다. 카페에서. 그만하자. 그녀는 웃었다. 너처럼. 긴장된 대화. 우리는 가족이야. 아니, 너희가 파괴했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공개.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어머니는 포기.
살아갈게. 가족은 영원히 분열됐다. 나는 혼자. 이게 승리.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고통 속에.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걷는다. 바람이 차갑다.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잃게 했나?